4일 중부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과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과 사망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시는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민은 약 8,000명에 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페리 커뮤니티 교육구에 속해 있고 이 교육구에는 총 1,78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연방 차원으로 미 전역에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합산하면 월 $40를 더 받게 되고 전기차를 구입할 때 $7,500씩 즉석 할인받기 시작했습니다. 히트펌프는 최대 $8,000를 비롯해 가구당 $14,00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에너지 전환책은 주별 카운티별로 준비되는 대로 올해에 본격 시행됩니다. 2024년 새해 연방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각종 연방 지원과 세제 혜택이 1월 1일부터 적용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1일부터 조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합산하면 두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 이용할 경우 한 달에 $40씩 더 받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새해 1월부터 3.2% 올라 월 $50를 더 받게 됐으나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월 $9.80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새해 1월부터 3.2% 인상돼 한 달 평균 $50 오른 $1,907씩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년층 부부가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근 $100 오른 $3,033를 받게 됐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나 배우자를 잃은 독신인 경우 생존연금으로 $1,773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지난해 $164.90에서 새해에는 $174.70로 $9.80 올랐습니다. 연소득 개인 $10만 3,000, 부부 $20만 6,000 이하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새해에는 월 $174.70씩 매달 내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자동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둘째 큰 변화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새해 1월 1일부터는 세제 혜택 $7,500를 딜러에서 즉석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텍스 크레딧을 받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에나 정산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바뀌어 자동차 딜러에서 즉석 할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새 전기차를 사는 경우 소득과 차 가격, 북미산 등의 조건부터 맞추면 자동차 딜러에서 전기차 가격에서 $7,500를 빼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입자의 연소득이 개인 $15만, 부부 $30만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기차 가격은 승용차는 $5만 5천 이하, SUV와 트럭의 경우 $8만 이하여야 합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새해에도 $7,500씩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리스 차량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2025년 상반기에나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이후에나 $7,500씩 즉석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텍스 리베이트에 이어 $3,690억 투입되는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가구당 $14,000까지의 세제 혜택이 올해 각 주정부, 각 카운티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덩치가 큰 냉난방 겸용 히트펌프를 새로 교체할 때에는 최대 $8,000까지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고 다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가전제품들을 살 때 각각 세제 혜택을 추가해 가구당 $14,000나 받게 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중서부 소재 11개 소도시들이 지난 2020년 시행된 US 센서스를 다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US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 중서부의 11개 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거주자를 새로 집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이후 4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주자 현황을 새로 파악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새 식품점들이 들어오게 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펀딩을 확보해 도로보수, 소방서 확충, 그리고 공원, 재단장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등지에 퍼져 있는 11개 소도시가 그 대상인데 특별 인구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 집계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3년여간 새로 유입된 인구 증가가 눈에 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도시 측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퍼밋 신청이 기록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오와의 한 도시 반드란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거주자가 8,700명을 넘어서면서 2020년 당시의 센서스 기록보다 무려 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악 도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새로 인구조사가 이뤄지면 거주자가 15,000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 내에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센서스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주정부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 숫자를 결정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11개 커뮤니티는 새로 집계되는 인구수에 따라 주정부의 펀딩을 재조정받게 될 것이지만 2020년 센서스 이후 인구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다음 2030년 센서스 때까지는 펀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센서스국은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카고 기온은 30~40도 선에 머물며 대체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시카고에 눈폭풍이 예보되고 상당한 양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9일경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려 처음으로 시카고 전역에 걸쳐 적설량을 보일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비가 섞여 내리면서 강풍까지 불 것으로 보입니다. 눈폭풍의 영향으로 시카고시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카고 남부 지역과 인디애나주에 걸쳐서는 주로 비가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법무부가 3일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정부는 미 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방해하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지역단체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구글이 온라인 맞춤 광고에 사용되는 쿠키 폐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구글이 이날부터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용자 일부가 생성하는 쿠키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업계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크롬 사용자의 1%가 이번 조치의 대상입니다. 이후 구글은 쿠키 수집과 제공 중단 대상을 확대해 연말에는 쿠키 정보 수집과 제공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키는 웹브라우저 사용자가 검색을 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한 뒤 브라우저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광고가 뜨는 것도 쿠키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는 쿠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사용자의 병력과 진단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키 수집과 제공이 중단되면 이 같은 맞춤형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 광고업계에는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구글의 크롬은 전체 시장의 65%를 점유하는 웹브라우저 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애플의 사파리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들은 수년 전부터 쿠키 제공을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쿠키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연 6천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광고 업계는 쿠키 사용 중단에 따른 매출 격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쿠키 수집과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매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광고 업계의 주장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워싱턴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오한이 오고 열이 나며 몸살을 겪는 것이 특징인데 코로나19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감기인지 몸살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독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전국 50개주와 워싱턴 DC 내 호흡기 질환 정도를 호흡기 바이러스 액티비티 레벨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는 호흡기 질환 정도가 심각하며 버지니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수에 따라 레벨을 1에서 13으로 정한 가운데 DC는 9, 메릴랜드는 10, 버지니아는 11로 조사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가장 심한 곳은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으로 13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버지니아 인구 10만 명당 9.8명이 병원에 입원해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92명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사망률은 12월 초 인구 10만 명당 14명에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6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L씨는 지난달 20일경 기침을 하고 몸살기가 있어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내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아내는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응급센터에 가서 진단을 하니 코로나 양성이라고 해서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독감 RSV,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스타벅스가 3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직영점과 행사 참여 라이센스 매장에서 카페나 드라이브스루 또는 스타벅스 앱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깨끗한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스타벅스는 모바일 주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전국 단위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참여 매장에서 깨끗한 개인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음료가 10센트 할인되며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에게 보너스 별 25개가 제공됩니다. 모든 스타벅스 표준 사이즈의 모든 음료를 개인 컵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매장 주문 시 바리스타에게 개인 컵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바리스타에게 컵을 전달하면 됩니다. 스타벅스 앱으로 주문하는 경우 주문 시 커스터마이제이션 버튼을 누른 다음 개인 컵을 선택해 주문을 이어가면 됩니다. 스타벅스는 컵을 이용하기 전 깨끗이 닦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리스타는 컵을 따로 헹구지 않습니다. 또한 40온스보다 큰 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대부분이 스타벅스 음료를 이동 중에 즐기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재활용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쓰레기를 50% 줄이겠다는 자사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